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오늘은 페이유텍에서 나온 짐벌 스코프2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에 스코프 미니2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스코프 미니2는 이제 컴팩트 카메라라든지 스마트폰 아니면 액션 카메라 같은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좀 안정화된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한 짐벌이었다면, 이 제품은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미러리스 카메라를 위에 얹어놓고 촬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짐벌이 되겠습니다. 제품은 이제 페이유텍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가오포토에서 제품은 지원을 해주셨고요. 별도의 가이드가 역시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해보고 느꼈던 장점,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아쉬운 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무게는 1kg 정도이고요. 이 제품이 견딜 수 있는 무게는 스펙상 2.5kg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품은 이제 이전에 보여드렸던 스코프 미니2 제품처럼 검은색의 전갈을 약간 닮은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역시나 이제 뒤에 있는 이 그립이 일체형으로 생겼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이게 원래 이런 무거운 카메라들을 들고 다니면 이렇게 보통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을 잡으려고 이걸 버텨야 되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립이 있으면 무게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동하거나 촬영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목에 무리도 덜 가고요. 역시나 입문용이기 때문에 확장해서 다른 액세서리들을 다는데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제품 하나만으로 촬영을 끝내라 라는 디자인 철학이 어쨌든 조금 반영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버튼은 이제 앞에 A, B 버튼이 있고요. 옆에 전원 버튼이 있고, 펑션을 할당할 수 있는 펑션 1, 펑션 2 이렇게 버튼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조이스틱이 있고요. 녹화 버튼, M 버튼 이렇게 달려 있고, 스코프 미니 2 제품과 동일하게 앞에는 이제 다이얼 노브가 있고, 옆에 이제 축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FPV 버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FPV 버튼은 내가 다른 모드로 촬영을 하다가 FPV 모드로 바로 바꿔서 촬영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FPV 버튼 눌러서 FPV 촬영을 한 다음에 다시 버튼을 눌러서 이전 모드로 돌아와서 촬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아주 퀵하게 모드 전환을 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PV 버튼은 보통 촬영을 할 때 지금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버튼을 옆에 달아놓은 건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다이얼 설명드렸었는데, 이건 이렇게 축을 바꿔가면서 이제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좌우라든지 상하, 그리고 이런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물론 그립에 달려있는 조이스틱으로도 충분히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조이스틱이라는 게 한쪽 면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약간 누르다 보면 위아래가 더 눌릴 경우도 있고요. 속도 같은 것도 이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이동을 하고 싶다거나 조금 미세하게 이동을 하고 싶을 때 이 다이얼을 활용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면 훨씬 더 좋은 무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A 버튼과 B 버튼이 있는데, 이 A, B 버튼은 A 지점과 B 지점을 할당을 해놓고 서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위치에다가 이제 A를 길게 눌러서 A로 할당을 해주고요. 또 다시 일정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이 지점을 B로 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B를 꾹 눌러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A 지점과 B 지점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B 지점이니까 A 지점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A 버튼을 그냥 눌러주면 여기서 A 지점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 지점으로 이동을 마친 후에는 B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B 버튼을 누르면 B 지점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고, 움직임에 대한 속도는 여기 달려있는 LCD 버튼의 메뉴에 보면 AB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AB 자태 변환 시간, 해석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서 몇 초에 이동을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0분 활용하면
특정 시간 내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카메라를 이동시키게 할 수 있고, 그럴 때 어떤 촬영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해놓고 촬영을 한다면 특별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제품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설명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재질도 굉장히 마감도 잘 되어 있고요. 재질에 대한 느낌도 나쁘지 않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건, 제품의 페이로드가 분명히 2.5kg라고 나와 있긴 한데 2.5kg에 해당하는 제품을 모두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리고 렌즈가 더 무겁다거나 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릴 수밖에 없고,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면 여기에 있는 이쪽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더 뒤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면 이 아이피스라든지 카메라랑 이 축이 간섭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는 EOS R5 Mark II에다가 50mm f1.2 렌즈를 더해놨습니다. 이 두 개의 무게 합이 한 2kg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15mm에서 35mm f2.8 L렌즈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조금 더 뒤로 오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피스가 좀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간 카메라를 앞으로 이동을 해놓고 무게중심이 조금 맞진 않지만 그 상태에서 촬영을 좀 했었는데, 물론 모터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편에 이게 모터의 힘이 좀 부하가 걸려서 오래 사용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조금 있었던 게 불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좋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두 가지만 빠르게 설명드릴 건데, 하나는 이 AI 트래킹 카메라입니다. 이 AI 트래킹 카메라는 스코프 미니 2 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품을 잡고 OK 사인 한 번만 주는 것으로 이 짐벌, 이 카메라의 중심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쪽으로 가던 간에 저를 따라다니게 되고, 별도의 트래킹 모드 필요 없이 이 짐벌 자체만으로 트래킹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OK를 다시 하면 빨간불로 꺼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 있는 페이유 스코프라는 앱이랑 연동을 해서 이 자유로 축 센서들을 같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부분이 뭐 크게 쓸모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선 전송 모듈을 달아놓고 별도의 다른 공간에서 원격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트래킹을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활용도가 좀 필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제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유 스코프라는 앱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빔블이라든지 아니면 스코프 미니 제품 같은 경우는 페이유 온이라는 앱을 통해서 짐벌과 스마트폰을 연동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상위 모델인 스코프2 제품부터는 페이유 스코프라는 다른 앱을 통해서 연동이 가능하고,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앱인 페이유 온이랑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페이유 온이라는 앱이랑은 연동하지 마시고 스코프라는 앱을 통해서 꼭 연동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모터의 무게라든지 안정성, 활용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제품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를 가지고 아직 다른 액세서리들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상을 한번 잘 찍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입문하기에 좋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후에 내가 촬영을 해봤을 때 별도의 액세서리가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능들이 조금 더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제품을 상위 모델로 업그레이드 하던지 아니면 다른 회사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액세서리라는 게 지금 내가 촬영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활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점, 그리고 귀찮은 물품들을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된다는 점, 또 연결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사용을 좀 안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으로 시작을 해보신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상위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아쉬운 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 제품이 사실 배터리 그립이랑 일체형이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따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좀 크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을 이대로 들고 다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 가방이 필요한데 사실 이 제품은 가방을 별도로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입문자분들이 사용을 할 때 가방이라든지 이런 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입문자용 제품일수록 별도의 가방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고급형일수록 별도의 가방이 따로 필요한 경우는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큰 제품을 어디에다가 들고 다녀야 되나 라는 고민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박스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거기에다가 넣고 다녀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별도로 가방을 제공을 해주면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품 박스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때마다 꺼내서 촬영하고 하는 건 조금 모양도 좀 떨어지고요. 들고 다닐 맛도 좀 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뷰를 위해서 제품을 보내주시긴 했는데 저는 이것보다 상위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품을 사용을 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돌려드리고 싶은데,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2월 10일까지 지금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 구독 여부 확인해서 2월 10일까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 명 선발해서 그분께 따로 연락드려서 제품은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리뷰를 마친 제품, 그리고 제가 더 쓰지 않는 제품, 그리고 다른 사은품으로 좀 쌓아놓은 제품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 제품들을 한 3월 정도에는 추첨을 통해서 한번 나눔을 쭉 하는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 또 기대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 제가 올리는 커뮤니티 글이라든지 영상 쪽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오늘 재미있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